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평화로운 주말 아침입니다. 잘 쉬고 계시죠? 이번 주도 정신없는 한 주였는데요. 각종 사건 사고와 정쟁이 끊이지 않는 정신없는 한 주였습니다. 특히 제1야당이라는 국힘당의 국회 대정부 질의는 많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데요. 민생과 정부 견제라는 본연의 임무는 오간되었고 무한 반복되는 무의미한 정쟁으로 보는 이들의 답답함과 분노를 유발했죠. 대체 뭐가 중요한지조차 모르는 이런 사람들을 국가의 주요 정책을 입안하고 논의하는 자리인 국회의원으로 앉혀놔야 하는지 의심스러웠는데요. 왜 자신들이 그 자리에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주말이 됐으면 합니다. 본인들도 잘 알고 있겠죠. 그냥 모른 척 할 뿐인 겁니다. 또 재판을 받다 쓰러진 정경심 교수의 일은 모든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요. 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기원하며 조국 전 장관께 힘내시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반대로 다소 반가운 소식도 있었는데요. 유시민 이사장이 추석이 끝나고 알릴레오 시즌3로 돌아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박시영 대표의 깜짝 발표로 알려졌는데요. 유 이사장이 보낸 봉화살 안에 감동적 메시지로 소식이 전해졌다는 후문입니다. 김어준 총수 혼자 감당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었다고 판단한 건가요? 다시 시작될 알릴레오 시즌3에서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정치 비평을 그만둔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는 진짜신 거예요? 예. 이제 진짜시겠죠. 원래 알릴레오 시즌 2는 총선이 끝나면 이제 마무리한다고 원래 예고가 됐던 거니까 네. 이제 예정대로 가는 거고요. 네. 그밖에 제가 SNS는 안 하니까 그건 없는 거고 다른 이제 기성 미디어를 통한 정치 비평, 뭐 시사 토론이라든가, 뭐 시사 프로 인터뷰라든가 이런 것도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예. 왜요? 그게 이번 이 180석 사건 때문에 이제 그래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어요. 그게 우리 알릴레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게 일이 너무 커졌어요. 그러니까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 알릴레오를 시작할 때는 어떤 정치적인 현안 정책 이슈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 중에 하나의 관점을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에게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발언하는 사람은 저나 혹은 게스트예요. 게스트들이 때로는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하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알릴레오 진행자 겸 패널로서 저의 생각을 말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한 1년 반 가까이 이렇게 진행하면서 맞닥뜨린 현실은 제 생각과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이제 정치하는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또는 지금은 현실 정치를 안 하지만 또 앞으로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또는 틀림없이 할 거야 이렇게 보는 그런 대상이 돼 있더라고요. 주말 아침 다소 황당한 뉴스가 제 눈을 사로잡았는데요. 이 기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변화와 개혁을 거부하는 지역주의의 한계를 느낍니다. 19일 대구의 한 보수단체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차량 행진 시위를 연다는 내용인데요.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차량 시위까지 해야 하는 일이었나요? 보수단체로 알려진 새로운 한국을 위한 한국민운동, 약칭 새한국 대구본부가 차량을 이용한 대구 도심 집회를 예고해 대구의 주요 도로 일부 구간이 교통 통제된다는 뉴스였는데요. 그냥 웃음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정상적으로 군대에 갔고 몸이 아파서 수술을 받고 치료를 했으며 어쩔 수 없이 병가를 다 사용해 복귀 없이 개인 휴가를 사용한 아주 일반적 수준의 사건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로 대구에서 차량 행진 시위를 한다면 1,000억 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취한 국힘당 박덕흠 의원은 지구를 돌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강남 재건축 아파트 특혜로
23억 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주호영 대표는 아시아를 돌아야 합니까? 아니면 5개월 만에 11억 원의 재산이 늘어난 조수진 의원은 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단마진과 부동시로 군대를 면제받은 황교안과 윤석열은 우주로 나가야 합니까? 이 쾌쾌 묵은 지역주의의 놀라울 따름인데요. 그 지역에 빨간색 옷만 입고 나가도 개나 소나 아무나 당선된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대구, 경상도,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평등이니 공정이니 객관적이니 이런 말은 안 하겠습니다. 적어도 잘못된 일에는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상식은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국힘당을 향해 희대의 사기 집단이라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요 근래 들은 말 중 가장 속 시원한 사이다 발언이었는데요.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골목 상권을 장악한 유통재벌과 카드사 매출 일부를 영세 소상공인 매출로 바꿔 지역경제, 지방경제 활성화하는 지역화폐를 옹호했다고 국힘당이 저를 희대의 포퓰리스트라고 비방했다며 이와 같이 맞받아쳤습니다. 그는 이재명이 희대의 포퓰리스트라면 지역화폐보다 더 진보적인 기본소득을 제일 정책으로 채택한 후 하위 소득자에게만 지급하는 짝퉁 기본소득을 만든 국힘당은 희대의 사기 집단이라며 선거 때 무슨 말을 못하나 선거 공약 다 지키면 나라가 망한다는 낯뜨거운 소리를 하면서 65세 이상 전국민 기초연금을 주장해 표를 빼앗고 사과 한마디 없었다고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아무리 합리적 보수로 분식해도 내로남불 국민 배신의 부패 수구 DNA는 감춰지지 않는 모양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앞서 국힘당 박수영 의원은 지역화폐가 역효과를 낸다는 연구보고서를 낸 한국조세정연구원, 약칭 조세연을 비판한 이 지사를 겨냥해 전날 밤 페이스북에 올린 현대판 분석행유라는 글에서 이 희대의 포퓰리스트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학자건 언론이건 다 때려잡으려 한다고 했는데요. 통계청장을 지낸 국힘당 유경준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대부분을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정책 연구를 하며 살아온 저로서는 이 지사의 조세연을 향한 발언에 상당한 모멸감을 느낀다며 학자들이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정책 연구 결과를 냈다고 해서 청산할 적폐로 몰아붙이는 행태는 왕조 시대에도 폭군이나 생각할 법한 논리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지사는 최근 페이스북에 연달아 글을 올려 조세연을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지칭하면서 특정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이는 보호해야 할 학자도 연구도 아니며 청산해야 할 적폐일 뿐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번 일은 이재명 지사의 말이 100% 맞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특정 집단에 무리한 많은 인신공격이 진행된다면 그건 그 특정 집단이 그 사람을 무서워하거나 경계한다는 이유입니다. 작금의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 사례를 보더라도 특정 집단의 상상을 초월한 인신공격의 이유에는 그를 향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재명 지사를 향한 그들의 공격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하는데요. 그 특정 집단, 극우 보수이자 친일 독재 적폐 세력인 국힘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이 됐다는 이야기인 거죠. 두려움, 경계 대상, 싹을 잘라야 한다. 그게 그들이 갖는 감정일 겁니다.